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8월도 녹록치 않은 일상의 연속이지만 힘든 날을 견뎌내면 힘들지 않은 날이 분명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106년 8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불교 교화 현장은 지난 한 달도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지난 7월 군종교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군종교구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교당 사진 공모전 소식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모두가 은혜입니다라는 주제로 7월 1일부터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사진 공모전은 서울교구 교당연합교화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된 사진들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전시회 작품으로 선정되는데요. 전시회는 국군의 날을 기해 10월 정도에 시작해 11월 말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사진 전시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 대한 특강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강은 출제가 교도 중 사진 전문가를 각각 한 명씩 섭외해 원불교 신앙으로 바라본 사진의 의미라는 주제와 좋은 사진을 찍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사진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인연들이 화랑대 교당과 연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난 7월 16일에 있었던 원광대학교 병원 직원 근무복 세탁실 개업 봉고식 소식입니다. 원광대 병원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근무복 세탁비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고 근무복을 세탁할 세탁업체를 찾기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군종교구는 경제적 자립의 일환으로 세탁 사업에 입찰한 후 현재 원광대 병원 병동 2관 1층에서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탁물을 접수받은 후 세탁 공장으로 넘기고 세탁 완료 후 다시 받아오는 시스템입니다. 군 교화에 뒷받침이 되고자 시작한 세탁 사업인 만큼 잘 운영돼서 군종교구의 군 교화에 많은 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원불교 여성회와 사단법인 한우란 운동이 함께 진행하는 한우란 아카데미가 원기 106년 하반기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우란 아카데미는 첫째, 여성과 인권, 둘째, 종교연합과 삼동윤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인데요. 올 하반기까지 총 6번의 강의가 예정돼 있으며 지난 7월 21일에 하반기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원불교 여성회와 사단법인 한우란 운동이 함께하는 한우란 아카데미의 이번 강연 제목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적 돌봄을 위하여입니다. 강연은 돌봄 노동을 주제로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주 박사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정 박사는 우리 사회에서 간병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현 노동시장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후 돌봄 노동으로 인해 이들이 겪는 여러 건강상의 어려움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행복한 사회적 돌봄을 위해 필요한 관리적 개선 방안과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번 한우란 아카데미는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을 위해 우리 또한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에 원불교 분과를 열어온 원불교 에스페란토회가 함께했습니다.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는 올해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2005년부터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 때마다 원불교 분과를 열어온 원불교 에스페란토회는 올해도 역시 함께했는데요. 7월 21일 최보강 원무회 사회로 열린 원불교 분과에는 김상익 원불교 에스페란토 협회 교령을 비롯한 국내외 에스페란티스토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에스페란토를 통해 원불교를 알게 된 뉴질랜드 오클랜드 교당 원선일 원무는 교리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원불교 교리와 사막 수행을 통한 마음 공부에 깊은 감명을 받아 원불교 교도가 되었다고 밝히고 그동안의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최보강 원무는 원불교 교리와 원불교 에스페란토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지난 11월부터 꾸준히 45명이 에스페란토로 번역된 원불교 교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회 중간에는 진주교당 국현수 교무가 원불교 성가 혼성곡을 하모니카로 연주했습니다. 서울 정토회교당 오세영 정토는 10분 집중선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참가자들에게 선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마지막으로 한실교당 정봉원 교무는 올해 11월 한실교당에서 열리는 제16차 에스페란토 국제선방을 안내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많은 교도들이 함께 마음 공부의 원리를 배우고 실생활에서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 7월 17일 종강한 춘천 마음학교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횡성교당 박윤호 교무 모셔서 춘천 마음학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횡성교당의 박윤호 교무입니다. 저는 네, 작년부터 횡성교당에 부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단적으로는 횡성교당의 벌꿀 판매를 통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꿀 이야기 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춘천 마음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춘천 마음학교 1학기 드디어 종강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공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춘천 마음학교는 총 12번의 강의를 주 1회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했습니다. 석 달간에 걸쳐서 진행된 1학기 강의였고요. 당연히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교당과 춘천 시민들에게만 한정한 것이 아니었고요. 강원 교군의 다른 교당의 교도님들도 참석하시고 또 다른 교구의 교도님 중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토요일 오전에 12번에 걸쳐서 이제 1학기가 종강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공부 목표를 정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춘천마음학교의 공부 목표는 어떤 거였을까요? 원기 100년 춘천 마음학교 공부 목표는 이렇습니다. 자유와 은혜가 넘치는 낙원 가정의 주인이 되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인 것이죠. 자신이 무시로 갖추게 된 습관과 업력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결국 이 공부의 목적이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음학교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낙원 가정인데요. 많은 경우에 원불교의 마음학교가 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학교나 직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지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낙원을 만들어가자.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인연부터 낙원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거죠. 가까운 인연에게 불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수업 준비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우리 혁산 양원석 교구장님이 직접 우리 교법의 바탕에서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되게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일어남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 중에 비유담으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을 우리 주방에 있는 도마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요리할 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도마 위에 무슨 식재료가 올라와 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무슨 식재료인지, 무슨 요리를 하려고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칼을 마구 휘두르게 되면 요리도 망칠 뿐더러 괜히 손을 다치지나 않으면 다행이겠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한 마음의 일어남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우리는 육군 동작을 어떻게 운전할 것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게 되면 결국 무의식적인 습관, 다시 말해서 업력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게 된다. 이런 내용을 주로 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알아차림을 돕기 위해서 주로 진행한 것은 마음의 일어남을 기재를 해보는 것이죠. 대종사님의 일기법에 기반한 공부인데요. 잘난 마음, 못난 마음 이런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일단은 스케치해보듯 기재해보는 거죠.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이 알아차림의 내용을 또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보여요. 아, 지금 도마 위에 이 식재료가 올라온 이유는 내 냉장고에 이런 재료가 들어있었기 때문이구나. 냉장고는 비유하자면 과거의 나의 경험이나 습관, 익혀온 지식, 더 나아가서는 전생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비근한 비유들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공감해 주시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교무님께서는 지도인으로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도인이라는 부담감이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지도인으로서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마음학교 공부 시간에는 지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함께 공부하는 공부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점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나 그 한 시간을 수업을 위해서 일주일간 마음을 관찰하고 기재하여 준비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강의 시작하고 강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30분 동안 각자 일기를 발표합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없이 일단은 관찰한 것을 기재해서 발표를 하죠. 그 알아차림에는 당연히 깊고 얕음, 즉 심천이 있겠죠. 그건 역시 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기를 보면서 스스로 알게 돼요. 아, 여기까지는 알아차렸구나. 또는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영역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깊이를 더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강원교구 사무국장 김태현 교무님이 생동감 있는 진행을 많이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지도인이자 공부인, 그래서 함께한다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이런 준비 과정들이 아무래도 공부인들을 또 지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많은 보람을 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저부터도 이것을 앞에 나서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무슨 꾸밈을 하겠습니까? 대로 실력 미천 가지고 나서게 되는 거죠. 저는 가장 가까운 정토님하고 집에서 제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있었던 일, 그 경계, 그에 대한 마음의 일어남, 그걸 그대로 기재해서 대중 앞에 발표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공감도 받고 웃음도 자아내게 되는데 왜 웃음을 자아내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고, 아상이라는 것은 대체로 저와 같은 특성을 갖게 마련이구나 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종경에 있었던 등잔의 비유처럼 나의 에고의 부림은 잘 안 보이는 반면 상대방의 에고가 작동하는 것은 선명하게 보이는 특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공부하는 공부인이라는 어떤 동질감이나 법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한 학기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가정이 낙원 가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겠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은 또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업장과 부정적인 경향성 이런 것들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업장과 부정적 경향성까지 아주 가까이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정화되고 또 공부로 다뤄지기까지는 좀 더 심화된 공부와 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른바 상대에게 불공까지 드리는 데에도 시간과 정성이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족도도 좋았고, 그리고 이후 개선할 점까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마음공부대학 춘천마음학교 2학기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2학기 춘천마음학교는 9월 초에, 금년 9월 초에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1학기 공부한 내용을 심화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자동차 운전 연습도 유튜브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듯이 아무리 이론적인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막상 유튜브로 하는 거랑 도로로 나가서 운행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2학기는 도로주행 연습쯤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쉬운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실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2학기 춘천마음학교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학기 춘천마음학교는 마무리가 좀 됐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 또 실천을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함께 하셨던 교무님께서 격려의 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각자는 모두 저마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아가서 행복을 위해 노력 중이고 답을 찾는 중입니다. 나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진땀 흘리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수용, 공감이 있은 뒤에 감사도 나오고 불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학기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무님 말씀처럼 또 행복한 마음으로 2학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춘천마음학교의 공부 목표처럼 함께 하신 공부인 모두가 자유와 은혜가 넘치는 낙원가정의 주인이 되시길 또 염원드리고요. 2학기 춘천마음학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박윤호 교무님과 함께한 초대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거진원 두 번째 초대석입니다.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도 종강을 맞았습니다. 마음공부대학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기까지 그 중심에 바로 이분이 계셨는데요. 신앙수행의 모범이 되고 있는 진주교당 하건양 원무를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네, 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주교당에 다니고 있는 하건양 후무입니다. 본불교는 결혼 후에 아내의 인연을 따라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혼 후에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을 옮기면서 힘든 시기가 조금 있었고요. 약 10여 년 전에 점점 마음 공부를 만나면서 힘들었던 저희 가정이 변하고 또 제가 변하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재밌게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기업의 경영 혁신을 돕는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과 기회를 살려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마음 공부를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그것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 14번째 학기가 7월 4일에 종강을 했는데요. 원무님께서는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이 시작되기 전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하셨잖아요. 마음공부대학 14학기, 14학기 동안을 지속하고 성장해온 비결을 어떤 걸로 보시나요? 네, 먼저 그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네. 경남 마음공부대학은 수산 김경일 교무님께서 전임 교구장님으로 계실 때 교구 비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탄생을 하였습니다. 활동 초기에 교구장님께서 직접 강의도 해주시고 문답 감정에도 참여를 해주시면서 공부의 방향이 맞는지 점검도 해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신 부분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초기에는 김경일 교구장님, 박영훈 원무님, 정인성 원무님, 뭐 이렇게 이제 중심이 되어서 문답 감정을 진행을 하였고요. 한 5학기 정도 지나면서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예비 지도인들이 탄생이 되면서 다수 지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5단 이상 단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봄학기, 가을학기 나누어서 지금 총 14학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름 정기, 겨울 정기 훈련을 7번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말씀하신 성장의 비결은 첫 번째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각자의 경계로 공부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의 정기훈련법이 심신작용 처리권 1기의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비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교도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서 자생력을 갖추었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훈련들이 출가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경남망공부대학은 제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재수강률이 높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수강률이 대략 한 적을 때는 50%, 많을 때는 70% 가까이 되는 것을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략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가장 큰 성장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기획 단계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성장 비결의 3번째로 꼽았던 재수강률이 높고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 이런 이유만큼이나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의 운영 방식,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운영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봄, 가을 학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3월과 9월에 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학기가 시작이 되면 1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2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는데 1시간은 정전 원리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1시간 반은 단별 문답 감정을 합니다. 봄학기의 강연은 주로 교구장님과 박영훈 원무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을 학기의 강연은 제가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별 문답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생활 속에서 있었던 심신작용 처리권 1기를 미리 기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장 중앙님들께서 문답 감정을 해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105년 봄학기까지는 이 모든 과정을 교구에 모여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것 때문에 105년 가을 학기부터는 이 과정을 줌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훈련의 특성상 지역의 제한이 없다 보니 타 지역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이제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효과도 생겼습니다. 네, 어느새 14번째 학기를 맞았습니다. 학기를 좀 거듭할수록 감회도 새로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한 만큼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한 고민도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학기를 거듭하면서 경남망공부대학의 운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사실 커집니다. 우선 내실을 높이기 위해서 실력 있는 지도인의 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만 잘 되면 외형적인 부분, 즉 외형을 확대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양성한 15명 정도의 지도인이 망공부대학을 운영을 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매 학기 훈련 준비, 그리고 여름, 겨울 정기 훈련의 모든 계획과 진행을 지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성된 지도인들이 자기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인근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마음 공부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실제로 일부는 교화로도 연결이 되고 교도가 된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고민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마음공부대학의 내실을 높이고 실력 있는 지도인을 어떻게 많이 양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경남마음공부대학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화단 공부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공부대학을 통해서 성장한 지도인들이 단장이 되고요. 그리고 단원들을 가르치며, 그리고 그 단원들이 다시 지도인으로 성장해서 새로운 단원들을 가르치는 교화단의 모습을 경남교구에서 실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남마음공부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마음공부를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공부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지도인이 되고 그리고 그 지도인들이 다시 많은 공부인들을 직장과 사회에서 키워내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화단 체제를 통한 훈련과 교화는 특별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교단 내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경남마음공부대학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과 제도를 가장 잘 받들어서 실천하는 모범 사례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원무님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볼까 합니다. 원기 105년의 신규 원무로 사령받은 후에 한 1년여 가량이 지났습니다. 원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변화가 좀 있으실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네요. 네. 네, 작년 봄 원무 신청을 하면서 제가 원무로서 책임을 잘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서 스승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스승님께서 더 잘할 필요도 없고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정전망 공부를 통해서 저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제 기쁨을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마음 공부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기업의 경영진을 돕는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래전부터 기업의 경영혁신과 정전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고, 그리고 그 고민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작은 소득이 있다면 지난달에 기업의 경영혁신과 마음 공부를 연계한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마음 공부에 기반한 공감 소통, 갈등 관리 소통 이런 주제로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해서 배포하는 그런 일들도 조금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사실 스승님께 처음 물어보셨을 때처럼 이 원무라는 책임의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부부 원무십니다. 어떤 대화를 하는지 참 궁금한데요. 두 분이 서로 원무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누시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대화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아직 우리 이제 교단에 부부 업무가 많지 않아서 가끔씩 부부 업무라고 불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와 아내는 원무사령장을 받은 이전과 이후가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 시선이 왠지 우리를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조금씩 책임감을 더 느끼게도 됩니다. 아내는 진주에 있는 복지센터에서 미술치료 그리고 상담치료사라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와 같이 경남마음공부대학에서 지도인으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로 상담을 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경남 마음공부대학의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에서 마음공부와 연계한 소통 강연이나 리더십 강연, 이런 강연들을 이제 준비를 할 때 어떤 마음공부 사례를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런 의견들을 제 아내에게 많이 묻기도 합니다. 저녁에 이제 집에 있을 때면 저녁에 산책을 자주 나가는 편인데요. 그럴 때면은 자연스럽게 낮에 있었던 상담 내용이나 경남 마음공부대학의 운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 사이에 이야기의 주제는 마음 공부가 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힘든 시기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약간의 정답이라고 하면 또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일종의 비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감히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모범 답안을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정전에서 밝혀주신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음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우리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통해서 자성의 정력과 해력과 계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할 뿐이라고 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제 기억이 납니다. 만약 우리가 최근까지 아주 평탄한 시기를 거쳐왔다라고 하면 마음 공부 거리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잠깐 해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을 통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경계를 통해서 공부의 기회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어졌죠. 이것은 실현인 동시에 공부의 기회라는 것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진급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은생의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최근 1년 반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기준이고 선진국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금 다들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원불교인들이 이것을 공부할 시기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헷갈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것은 그냥 불편한 것일 뿐인데 불편한 것을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공부 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 것 같고요. 그런 불편한 것들을 공부 삼지 못하면 불행으로 느껴지고 온전하게 스트레스로 그것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가정도 지금의 이 시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입이 조금 줄고요. 그리고 불편하긴 하지만 이것이 불행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 모두 공부인으로서 이 시기를 공부 삼으시면은 오히려 더 큰 진급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원무님 말씀 잘 또 기억해 뒀다가 힘이 들 때마다 또 꺼내 본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일도 그리고 평상시에 마음 공부도 한결 더 편안하고 또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무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실제로 웃음은 몸과 마음을 즐겁고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방법도 쉽습니다. 먼저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입꼬리를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 잠시 그 상태를 유지하다
호흡을 내쉬면 되는데요. 웃음 운동으로 우리도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보면 어떨까요?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